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대파입니다. 직접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유승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송기석 의원님은 바쁘시다고 직접 못 나오셨는데 안 바쁘신가 봐요. 송기석 의원은 지금 우리 교문위에 간사하고 저는 위원장인데 뭐 간사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위원장을 직접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송기석 의원님에게도 저희가 편파적입니다. 좀. 저희도 스튜디오 직접 모셔서 같이 동시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쁘시다고 전화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저를 뭐 피한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스튜디오 출연이십니다. 예. 의원님이. 자, 뭐 거대한 얘기, 대단한 얘기 말고 전에 이자 얘기 잠깐 먼저 해볼까요? 예. 이자 얘기.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새해 벽두인데 새해 벽두에는 좀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좀 희망과 덕담을 이야기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그냥 얄궂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악역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긴 게 아니고 의원님 자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전날부터 그 이자 관련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 입에서 시작된 겁니다. 돈을 잘 안 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라는 이제 질문을 받자 안철수 대표가 무슨 소리냐 나는 창당 자금 내가 다 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돈을 다 냈다. 다른 의원들은 돈을 안 내고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뭐 표현이 뭐 10,000원 한 푼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10,000원 한 푼 안 냈다. 그건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 정치권에서 돈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원래. 이게 유효먹이도 오고 좀 추접스럽잖아요 돈 이야기가. 그런데 또 이 사실에 전혀 또 맞지도 않아요. 실제 우리 창당 발기인들로 갔을 때 최소한 10만 원 이상씩 뭐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창당 발기인들이 다 냈지요 돈을 냈는데 더군다나 또 본인이 그 당시 뭐 임차 보증금 등으로 아마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말했던 것 같은데 당사 건물 보증금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다 찾아갔어요 나중에. 찾아갔습니까? 정당 보조금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뭐 이게 찾아가기까지 오고 또 우리들 또 창당 발기인으로서 뭐 10,000원은 훨씬 넘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1,000만 원 냈다고 특별당비로 아마 그건 대선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선 때 저도 뭐 1,000만 원 냈습니다. 대선 때. 그렇군요. 도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안철수 대표가 특별당비를 내긴 했습니까? 대선 때? 본인의 대선 때는? 뭐 자기 선거면은 자기 돈도 원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돈을 이제 찾아갔다라고 그래요. 쓰긴 썼는데.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자까지 다 붙여서 찾아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자 같은 거 정도는 그래도 특별당비로라도 내서 뭐 예를 들어 본금이야 본전이야 뭐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자로라도 내서 고생했던 당원들 당직자들 뭐 워크숍이라도 한번 갖게 한다든지 뭐 이랬어야 될 일인데 본전을 못 찾은 사실은 어쨌든 이자까지 돌려받았다는 건 사실이군요.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머리와 돈으로만 어떻게 정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자 액수는 아십니까 혹시? 어떤 액수 말입니까? 이자로 받아가는 액수요. 제가 듣기로는 7,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돈놀이 한 거죠 어떻든. 돈놀이야 했겠습니까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 정도는 특별당비로 낼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집니다. 그게 정상이다. 본전을 못 건진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23% 투표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23% 정도의 그 참여율로 그리고 그 중에서는 75%인가요? 그 정도 찬성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찬성파가. 그런데 남은 거는 이제는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온라인 투표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전당대회 했을 경우에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절대 거기서 합당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반대파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해결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막습니까? 먼저 전당대회 이야기 전에요. 예. 이제 엊그제 끝난 전당원 투표 예. 그분들은 어제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 지지다 이렇게 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던데 원래 우리 그 당원 규정 당규가 있습니다. 전당원 네. 투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려면은 그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해야 되고 예. 또 거기 투표 참여가 전체 당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33.3%겠죠. 이상이 참여해야 이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거다. 물론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없고 또 당대표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당대표도 당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원 투표 제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일간 K보팅 그다음에 ARS 네. 이런 투표를 했는데 아마 23%가 투표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가. 과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그때 이거 투표 거부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무상급식을. 3분의 1 도달하지 못해서. 3분의 1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개표조차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분명히 23%가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한 74% 정도. 네. 이제 반대가 25.4%. 전체 당원의 한 17% 정도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고 구조가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도 74.6% 정도 그 투표 33%에는 미흡했지만은 그러나 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아쉽게도 그래도 74% 정도 찬성을 해줬다. 그런 대로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좀 지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왜? 어떻게. 압도적 지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전당원 투표 자체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합당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합당과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죠. 효력도 없는 거고.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 지지라고 이 당비도 없다라고 항상 죽는 소리 했으면서 그렇게 돈이 중요한 분들이 수억 원을 썼다라고 들었어요. 수억 원을 이 압도적 비용으로. 지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당대로 가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74%라는 숫자가 필요했겠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꼼수라는 겁니다. 꼼수고 아까 이제 전당대회 전자투표 운운하는데 물론 우리 정당법이나 우리 국민의당이 현재 당원에 보면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어떤 일정 장소에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서면 투표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대리 투표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전자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 그 공인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예외적 보충적인 규정이란 말이죠. 과거에 그 통진당에서 그 전자투표해가지고 공천 잘못했다가 전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건 이 공개 투표, 이 대리 투표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꼼수를 가지고 이 합당을 추진하면은 저는 합당 될 수 없다라고 봐져요, 이것은. 그거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전당원 투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당무위는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이 다수니까 당무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그 전당원 투표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었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린 것이 이건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다 이런 거였고.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예.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합을 이제 합당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건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예. 끝장나는 건 정치 생명이. 그러면 온라인 투표,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진행이 느려서 오늘은. 자, 유승엽 의원과는 3부에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형평상 5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예.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송규석 의원에게 배분됐던 시간만큼을 확보를 못 해드려서 유승엽 의원과 2부에 이어서 5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 전당원 투표는 어쨌든 투표율도 낮고 결국 한 5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참여한 거죠. 전체. 그렇습니다. 26만 명 중에. 그래서 전체 17%밖에 찬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 낮다라고 반대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간 이 다음 순서는 뭐냐면 결국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에 이제 반대 쪽에서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온라인 투표로 이걸 돌파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는 어쨌든 참여율은 낮지만 75% 정도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에 이 전당대회도 이 온라인 투표로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의 이제 보관이 있습니까? 이걸 막을? 어떻든 지금 합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당이 중도 보수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왜 막아야 합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차라리 우리 국민의당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진보 대통합을 해라. 차라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적폐청산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과감하게 나라의 새 틀을 짜달라. 이것이 지금 저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 중도 보수 대통합의 길이다. 보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합치는 일을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혼을 지금 놔야 될 때예요. 지금 거기다가 힘을 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철수 대표는 왜 그럼 그 길을 가는 걸까요? 글쎄 저는 자꾸 이 길을 놔두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이 있겠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합당 그런 보수 대통합의 길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가지고라도 이건 저지를 시켜야 한다. 아까 전자투표라는 꼼수들이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자투표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이걸 전면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쓰다 보면은 사고 납니다. 그건. 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거 통진당에서 그 전자투표로 공천하다가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건 공개투표가 안 될 수가 없고 대리투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투표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반이 참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전자투표라 하더라도 과반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대표당원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하고는 다른 점은 뭐냐면 전당원 투표는 전체 20몇 %만 참여해도 물론 그것도 33%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치면 전당대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게다가 절반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걸 무리하게 채우려다 보면은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 사고가 터지는 것은 전당대회 무효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고가 생기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고 예. 보수 야합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생겨서라도 저지가 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길 기원하시는 거 아니고 사고가 터져야 합니다. 이건 사고가 터져야 될 일입니다. 예. 그 이제 터지길 바라시는 것이고 제 말은 터지지 않고 절반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39명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이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자투표네 뭐네 잔꾀를 부려도 안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절반에 참여하고 절반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죠? 지금 전당대회 예정된 것이? 글쎄 뭐 1월 말에였냐 뭐 2월 초에였냐 뭐 여러 가지 아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왕에 저는 하려면 빨리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하려면은 예. 제가 이제 앞에 그 송기석 의원에게도 여쭤봤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이제 호남 베이스로 한 중진 의원들과 소위 보수와 결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예.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꾸로. 나가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지금? 이미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불편하면 나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라고까지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지금.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호남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뭐 20 몇 %인가 얻었잖아요. 대선 때. 예.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나마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호남을 구태내 호남이 무슨 기득권이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배은망덕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 아마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크게 전선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도 직접 나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튼 꼭 전당대회가 저지되거나 무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항상 스튜디오에 유승엽 의원을 직접 모시는 것으로 정해두겠습니다, 미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